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퇴직하고 나서 소득 없이 5년.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질문에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퇴직은 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길게는 5년 넘게 남았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 기간을 우리가 소득 절벽 또는 소득 공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요, 곧 정년을 앞둔 59세 직장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64세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연금액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그냥 2, 3년 먼저 땡겨 받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불안함,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 작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미래에 받을 돈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소득절벽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그 구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소득 공백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내가 준비를 덜해서 같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미 이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만 60세인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를 나오는 평균 나이가 5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50세에 퇴직해서 65세에 연금을 받는다. 와, 무려 15년이라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격차, 이게 바로 소득절벽의 진짜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액수 자체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전 월급의 한 70%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40%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힘든 공백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도 막상 받게 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봐야죠. 우리 부자로그의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소득 공백을 우리 힘으로 메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저는 이걸 연금계좌 3종 세트라고 불러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강제로 저축을 시켜주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이 개인연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하면 무조건 안전하게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기 투자에서는 단기적인 손실보다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S&P 500 ETFs 같은 주식형 자산 비중을 높여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게 길게 보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핵심 아이디어, 바로 브리즈 자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리 자산 정도가 되겠네요. 이름 그대로예요. 퇴직이라는 이쪽 강둑에서 연금 수령이라는 저쪽 강둑까지 소득이 끊긴 강을 건너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인 거죠. 이 자산의 목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그런 다리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 ETF가 있고요. 또 소액으로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는 효과를 내는 리츠도 있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이자를 원한다면 채권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핵심은 은퇴하기 한 10년 전부터 이런 자산들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날아가 볼까요? 나라에서 주는 연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직접 나만의 개인 연금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훨씬 더 주도적인 전략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목표부터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은퇴 후에 매달 1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싶어.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투자할 자산들이 1년에 한 4% 정도 배당을 줄 거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계산이 딱 나옵니다. 4억 5천만 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배당주나 리츠로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한 국민연금에 내 노후를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금융자산을 뛰어넘는 어쩌면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능력자산입니다.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직장에서 쌓아온 지식, 경험, 노하우, 그 모든 것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은요. 초기 자본이 거의 안 들고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나만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은퇴 직전에 자, 이제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부터 꾸준히 내 분야를 깊게 파고들고 그걸 계속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리고 50대쯤 되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작게라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은퇴 후에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관점의 전환. 나중에 국민연금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 노후를 위해 몇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금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종합하면 바로 이 그림처럼 이상적인 3층짜리 소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아래층은 국민연금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그 위 2층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가장 꼭대기 3층에는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개인 투자와 능력자산 소득이 있는 거죠. 이렇게 3층 집을 지어놓으면 연금 제도가 어떻게 흔들려도 내 노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소득 공백의 원인부터 아주 구체적인 해결 전략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득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멋진 전략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